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소피아입니다. 10분 단축 토익 파7 우리 이론 첫 번째 시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Day 1 글의 목적과 이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출제 포인트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이 글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문제의 유형들은요. 주로 지문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urpose, 목적이나 reason, 이유 이런 단어들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외에도 글을 쓴 이유나 또는 이메일을 전송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질문을 보시면요. 의문사 Y로 시작을 할 거고요. 동사 자리에는 send나 write와 같은 동사들이 함께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글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문제구나 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분 단축 스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질문은 주로 지문의 첫 단락을 확인이라고 써있죠. 대부분의 토익 문제는 글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봤을 때 지문의 첫 단락, 특히 초반부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토익 문제 구성이 이제 주제를 초반부에 넣는 두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아주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초반부에 주제 목적,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글은 미괄식으로 후반부에 단서가 나오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에 주제 목적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purpose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 메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에는 보기가 4개지만 이 예제에는 보기가 2개로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문을 보실 때는요. 항상 기본 정보 먼저 체크하고 가시는 겁니다. 별다른 정보 나와 있지 않고 받는 사람이 주방의 직원들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단락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을 때 주제, 목적,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단락에 주로 대부분의 단서가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만나셨어요. purpose 나오면 목적 문제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이와 동시에 이제 첫 단락 초반부에 단서가 있겠구나를 바로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 속으로 가셔서 첫 단락에서 빠르게 목적과 이유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ith our food safety inspection nearing, 우리의 식품 안전 검사가 다가오면서 I would like to, 나는 원합니다. 이것도 밑줄 미리 쳐놓을게요. 밑에도 써있지만 이 I would like to, 원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would like to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원하다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글의 목적과 이유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뒷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요, send out, 보내드리고 싶대요. 전달하고 싶대요. important reminder, 중요한 알림사항을.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required kitchen practice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주방의 관행에 대한 거고 이것이 시의 규정의 하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알림을 전달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의 목적을 확인했으니 정답과 연결할 수 있어야겠네요. A번부터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 보시면요. To introduce, 안내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Some new policies,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함인지. B번, to distribute, 뭔가 나눠주고 전달하는 거죠. 뒤에는요, a set of mandated standards, 의무적인 기준, 표준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봤는데 우리 방금 읽어봤지만 당연히 정답은 B번일 수밖에 없겠죠. 시 규정의 하에 있는 그 필수적인 주방의 관행을 알려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파7 공부하실 때는 내가 고른 정답과 그리고 지문 속의 단서를 딱 보시면서 어떻게 말이 바뀌어 나왔는지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틀린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맞은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이 문제 은행은 아니죠. 나왔던 게 똑같이 또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이 패러프레이징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패러프레이징 표현들을 내 걸로 만들고 데이터로 쌓아 두시는 게 나중에 고득점으로 이어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도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문 속에서는 send out 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금 정답에는 distribute, 나눠주다, 배포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항상 완전 똑같은 동의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유의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를 한 단어로 축약시켜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런 유형의 패러프레이징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required kitchen practice under city regulations 이 부분은요, 정답 속에는 mandated standards 이렇게 바뀌어 나왔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글의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글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겠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글의 목적과 이유가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가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This email letter is to confirm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편지, 이 이메일은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지금처럼 보통 목적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 I am pleased, honor,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역시 to 부정사 나오고 있죠. to announce, 무엇을 공지하고 알리게 되어서 기쁘다,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리다 동사가 초반부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은 항상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 주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이어서 We would like to notify you that 역시 notify, 알리다 라는 동사죠. 그 뒤에는 주제, 목적, 특히 글을 쓴 이유 이런 것들이 항상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hank you for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뒤에는 Your monetary contribution, 재정적인 지원이란 뜻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은 뒷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로 글의 목적과 이유가 나왔다. 그러면 첫 단락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는 않는지 의식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소피아입니다. 10분 단축 토익 87 이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 글의 목적과 이유 찾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87 만점으로 통하는 패러프레이징 분석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정답의 단서와 정답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먼저 글의 목적을 찾는 패러프레이징 보실 건데요. 질문에는 purpose 나와 있죠. 우리가 계속 1, 2강을 통해서 정리했었지만 목적을 찾는 문제 속에는 항상 purpose, 이유는 뭐 reason 또는 why write, why send 이런 문제 속에 키워드들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on July 1st. 자, 7월 1일을 시작으로요. 우리가요, transition 뭔가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뭘로 바꾸는 거냐면 Bio Recognition Security System.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럴 때 자주 쓰이는 동사가 announced, 공지하다, 알리다 라는 동사 되겠고 그 뒤에는요. 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답에서는 security system changes 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security system은 그대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대신에 동사 부분의 transition, 전환한다 라는 부분이 명사인 changes로 바뀌어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셔야겠죠?
이어서 글의 이유를 찾는 패러프레징도 확인해 볼게요. 문제 속에는 reaso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원의 직원들은요, are invited to join us. 우리와 함께 하기를 초청받는다 라고 해요. 5월 12일에. 근데 그 목적이 투부정사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To celebrate,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죠. The establishment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설립, 창립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런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정답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문 속에는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라는 동사가 나와 있었는데 정답에는 mark, 역시 같은 뜻이죠. 기념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company's anniversary,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인데 지금 이 앞에서는 지문 속에서는 establishment, 설립이란 단어가 나와 있었고 이 설립은 한 날, 창립 기념일을 보통 이렇게 company's anniversary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나왔구나 라는 거 체크해 봐 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이번 질문은 Why was the email sent? 왜 이메일이 전송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초반부에 나와 있었을 거고요. 확인해보면 단서는 Please note that, that 이하를 알아두세요 하면서 Following the update,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authentications that will appear, 인증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하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정답은 어떻게 나왔냐면 역시 뭔가를 알아두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정답에 나왔을 때 알리다 동사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답 보기에는 inform, 알리다가 나와 있죠. 그럼 사용자들에게 about 이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이게 지금 목적이었는데요. about 뒤의 내용을 보니까 upcoming 다가오는 system change,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답에서 나타난 시스템 change라는 건 새로운 인증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목적 이유로 출제되는 패러프레징 패턴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체크해 볼 텐데요. 1번 보시면 절이 명사로 바꾸어 나오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He will retire soon. 그가 곧 은퇴한다 라는 것을 알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절 부분이 정답을 보시면은 retirement, report on 한다는 건 알리는 게 되겠죠. executive, 임원이란 뜻인데요. 이런 임원이나 중역이 나타날 때 보통 지문 속에는 이렇게 CEO나 프레지던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패러프레이징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같이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He will retire soon. 절 부분이 retirement라는 명사로 패러프레이징 되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명사가 동사로 바꾸어 표현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지문 속에는 my apology, 나의 사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정답 보기 보시면요. apologize, 동사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같은 파생어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미라는 거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3번, 동사를 동사로 패러프레이징한 경우였습니다. 지금 여기 또 표시된 부분 보시면 Let us make, 우리가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marketing strategy for you, 당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정답 보기에는 offer,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뭔가 유의어나 아니면 문맥상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로도 정답이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소피아입니다. 10분 단축 토익 파7 이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부사항 OW1H 이 중에서도 Y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이유를 묻는 why 질문은요. 역시 언급된 사물과 사람 키워드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어떠한 이유를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예제 문제 보시면요. why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역시 who 의문문 풀 때랑 비슷합니다. read 씨가 글을 쓴 사람인지 또는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3자를 언급하는 건지 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겠고요. 이 사람이 change the text, 텍스트, 그의 주문에 있는 텍스트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지문도 살짝 살펴볼게요. 지문을 보니까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누가 보내는 건지 그리고 누가 받는 건지도 가볍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특히 맨 아래 보시면요. Dear Amy 라고 해서 받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날짜와 함께 subject,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가볍게 살펴보시면은 또 우리가 지문 속에 다루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할 수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엔요. 주문과 그 번호가 나와 있고 follow up, 후속 조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도 나와 있죠. 오클리지의 새로운 로고, 이 그림 파일도 첨부 파일로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본 정보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글의 하단에 보면 글쓴이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제이슨 리드, 여기에 있었네요. 리드 씨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다 라는 거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미스터 리드라는 건 보낸 나를 뜻하는 거였고 내가 왜 그 주문에서 텍스트를 변경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가 언급된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I mentioned, 내가 언급했듯이 전화 통화 동안에 내가 언급했듯이 I had mistakenly selected. 내가 실수로 선택했습니다. Our former color code. 나의 이전 색상 코드를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텍스트의 앱에서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색상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앱상에서 모르고 이전의 색상 코드를 선택했구나 실수로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토대로 바로 또 정답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에 A번 It was for the wrong company. 다른 잘못된 회사 다른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두 번째, it was an outdated shade. 오래된 이전의 색조였다. 정답은 B번으로 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 패러프레이징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속에는 former, 이전의라고 나와 있었고요. 정답에는 outdated, 오래된 구식의 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문 속에는 color code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기에는 shade라는 색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체크 잘 해보시고요. 다음, 이유에 대한 단서를 이끄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이유에 관련된, 즉, why 질문을 만났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면 정답의 단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풀 수 있으셔야겠죠? 가보겠습니다.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나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싶을 수 있겠죠? 다음, reason, 너무 대놓고 나왔습니다. 반품에 대한 reason 나왔죠. 이유입니다. 역시 이유 문제에 대한 단서로 나올 수 있겠고요. 다음, please let me know,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만약 당신이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뭔가 알려달라는 내용도 이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I would like you to correct the error in 뭐뭐에 있어서의 오류사항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유로 연결될 수 있는 멘트들이고요. 역시 이게 약간 목적과 이유에서 정리했던 표현들과 약간 중복이 될 겁니다. 같은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we need to make a decision. 우리가요 결정을 해야 한대요. quickly 빠르게 뭐뭐 이전에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이유가 뒤따라 나올 수 있겠죠. 이어서 if the schedule is too tight.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면 please contact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럼 연락의 이유가 이 앞에 나오는 if절의 내용이 되겠죠. 다음, my only complaint is 나의 유일한 불평사항은 뭐뭐입니다. 불평에 대한 이유가 그 뒤에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유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소피아입니다. 10분 단축 토익 파7 이론 11강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세부사항 유형에 자주 나왔던 패러프레이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7 만점으로 통하는 패러프레이징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람, 사물을 찾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과 단서를 통해서 또 어떻게 정답이 바뀌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질문 확인합니다. What is a primary function? 이라고 하네요. 그럼 주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본 겁니다. 뒤에는 클라라 존스 아카데미 고유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럼 클라라 존스라는 아카데미, 교육기관인 것 같죠? 이곳에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서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클라라 존스 아카데미는요. established, 설립되었다. LA에 decade는 10년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설립된 곳인데요. 이곳은 provides, 제공한다고 합니다. 배우를, 그리고 extras, 단역 배우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on-site crew member,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제공해준대요. With excellent martial arts skills. 근데 이런 분들이 martial arts skill이라는 건 무술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무술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요. certification, 자격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액션 영화의 스튜디오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정답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 볼까요? 이 클라라 존스 아카데미가 주로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정답에는 it offers, 제공하다란 동사가 단서에는 provides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에는 offers라고 같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trained personnel for action film produc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훈련된 인력들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액션 영화 만드는 것,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지금 단서 속에서는요. actors, extras, 그리고 on-site crew members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 명사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정답에는 그냥 훈련된 인력 이렇게 trained personnel 이란 표현으로 바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거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패턴인 게 항상 단서는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고 정답 단서에는 더 포괄적인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역시 질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언제냐고 물어봤죠? when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공원이 available, 이용 가능한 거예요. recreation, 오락이나 휴식이란 뜻이죠. 그러면 공원이 이것을 위해서 언제 이용 가능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읽어볼게요. As parking spaces are limited around the Wiseburn subway station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지하철역 근처에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Mayor's office has announced 시장님이요 발표했대요. 대리하를 근처에 있는 Rosewood Park 공원이 등장하고 있죠. 질문 속에 파크 있었으니 공원 이야기할 때 또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뒤에 자, 이 공원을 어떻게 한다? will be designated as 뭐뭐로서 지정될 거다라고 합니다. temporary parking area 일시적인, 임시적인 주차 공간으로 이 공원을 지정할 거다라고 한 거였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except on weekends 주말을 제외하고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평일 동안에는 임시로 주차 공간으로 이 공원을 활용하게 될 거고 그 외적으로는 주차 공간으로 쓰지 않는 거니까 원래 공원의 목적인 recreation, 휴식과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이렇게 유추해서 정답을 Sunday afternoon, 주말이 포함된 것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한테 추측하게, 추론하게 만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방법과 이유를 찾는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질문 확인, how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떻게 방문객들이 have access to, 뭐뭇을 이용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죠. 뒤에는 company's premises, 회사의 부지, 땅을 말하죠. 회사 부지를 어떻게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의역해서 이해하자면 방문객들이 어떻게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출입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요. 직원들은요. 요구받는다, 요청받는다, 즉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뒤에는 secure prior approval,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Before bringing visitors, 방문객들을 into a company office, 사무실 안으로 데려오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visitors가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As a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서 an increasing number, 점점 증가하고 있는 수가 있대요. 근데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information theft incidents, 정보를 이렇게 탈취하고 훔쳐가는 이런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에 반응하여서 결국에 방문객을 데려오려면 이제부터는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런 뉘앙스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those expecting a visitor, 방문객을 데리고 올 사람들은요. must register 나옵니다. 등록을 시켜야 한대요. 그들을 at least 3 days before the visit, 방문하기에 최소 3일 전에요. To allow time, 시간을 주기 위해서래요. For identification checks, 그 사람들의 신분, 신원에 대한 확인을 좀 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걸 등록해라. 즉 방문객이 있다는 내용을 미리 등록을 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 정답에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입니다. By passing an ID screening process. 그러면 여기서 passing은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개개인의 identification checks를 한다고 했으니 신분을 확인하는 그 절차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구나 회사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identification checks를 위한 시간을 갖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나왔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부사항에 자주 나왔던 이 paraphrasing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거는요, 명사였는데 정답에는 명사 구의 형태로 바뀌어 나온 형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need your biography along with your photo submissions라고 하죠. 당신의 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제출도 함께 해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답에 바뀌어 나왔냐면 A description of their background. 여기서는 biography가 이렇게 바뀌어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의 그 배경, 그 background에 대한 설명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사구가 부사구로 바뀐 부분도 확인해 볼게요. Please confirm,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죠. Whether you will use our facility, 우리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daily, 매일매일 할 것인지 또는 only on weekends, 주말에만 사용을 할 것인지를 확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나왔냐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 여자가 시설을 사용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문장에서는 daily or only on weekends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how often으로 바뀌어 나왔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동사구가 동사구로 바뀐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은요. Visit our website.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view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죠. testimonial은 추천서, 글, 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후기들을, 우리의 사용자가 쓴 추천 후기들을 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답에는요. to read, view 부분이 read로 바뀌어 나왔고요. 뒤에는 others experience,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부사항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paraphrasing 패턴을 정리해봤고요. 우리 프랙티스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적용해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소피아입니다. 10분 단축 토익 파트 7 이론 17강 수업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파7 만점으로 통하는 패러프레이징 분석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제 유형별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 요거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의도 파악의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질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sounds great 이라고 하는 내용 있죠.
이 부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문맥상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전체 내용을 읽고 해당 부분에 밑줄 미리 쳐뒀다가 그 부분 읽을 때 그 문맥상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부만 발췌가 되어 있는 거라서 패러프레이징에 포커스 맞춰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수한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해밀턴이란 사람을 운전해서 our factory, 우리의 공장으로 모시고 올 겁니다. 그리고 show her around, 그 사람을 show around 한다는 건 구경시켜주고 견학시켜준다라는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 발표 이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는 것까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때 sounds great 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맥상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agrees with the plan. 그는요 계획에 동의를 한대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take a client to a factory, 고객을 공장으로 데리고 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 앞서서 단서 부분에 발췌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해밀턴이란 사람을 공장에 데리고 와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sounds great 한다는 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한다로 연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내용 자체가, 대사 내용 자체가 plan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됐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ake a client 한다는 게 drive Mrs. Hamilton to our factory, 이 부분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도 파악 패러프레이징 연결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라는 사람이 I understand 이렇게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정답의 단서 부분 나와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ob Jackson이란 사람이요. I can't come 이라고 하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My cars, 내 자동차가요. 지금 샵 안에 있대요. 즉 정비소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바로 engine problem이 있어서,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에 있습니다. And 그리고 it's already 30 minutes past the last bus. 마지막 버스가 간 지가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즉 막차 버스가 지나간 지도 30분이 지났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제 I understand라고 했을 때 이 의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She's excusing Mr. Jackson's absence. 즉 이 방금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 못 간다라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오지 않는 그 결근에 대해서 이해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excusing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의 결근의 이유가 바로 I can't come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자동차도 지금 정비소에 있고, 그리고 막차 버스도 이미 다 지나갔고, 그래서 못 간다라는 걸 이해하는 맥락에서 I understand라고 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삽입에서의 패러프레이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what is stated,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물어봤어요. The breakfast, 아침 식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는지 볼 건데요. 단서 부분 보겠습니다. breakfast 앞에 fundraising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뭔가 자금,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에서의 아침 식사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것이요, 이번 주 토요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열릴 겁니다 라고 했고, 자, 이어서 it aims to raise money, 그것은 돈을 모금하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입니다. for the construction, 공사를 한대요. community library라고 하죠. 지역사회의 도서관의 공사 건설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그럼 지금 이 정답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it은 앞서 단서에 언급되었던 fundraising breakfast라는 거, 지칭 대상을 알 수 있어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복합형 추론으로 가볼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제시된 문장부터 파악해 볼게요. tunestream, 대문자 조합이니까 그냥 고유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 tunestream은 will no longer be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 뮤직이 등장했죠. 에이스 뮤직이 has been highly preferable 하대요. 그러면 완전 많이 선호가 된다라는 거죠. To all of their current customer, 그들의 현재 고객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tunestream보다는 에이스 뮤직을 더 많이 선호하는구나
라는 거 맥락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로 이어질 거냐면요. 문제 속에서는 에이스 뮤직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답 확인해 보시면 그것은 replace, 대체할 겁니다. current service, 현재 서비스를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current service라는 건 tune stream을 지칭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에이스 뮤직이 현재 고객들에게 더 많이 선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tune stream은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고 이것을 대체하는 게 바로 에이스 뮤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으셔야겠죠.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뒤에는요,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물어봤고요. 자, 이 사람의 background check. 그럼 이제 신원 조회 확인하는 걸 background check 한다라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이하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이야, 미안해요 라고 하죠. We are unable to offer you the position. 우리가 그 직책을 당신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직책은 technical supervisor at this time 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 기술 관리자 직책에 당신을 채용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during our background check 나옵니다. 우리가 신원 조회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동안에 we discovered,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여러 번의 unpaid traffic citation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 위반을 하고 나서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그것은 has prevented him, 그를 막았대요. 어떻게? From obtaining employment. 채용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막았다. 즉, 채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신원 조회를 해보기 전에는 일자리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안 낸 벌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통상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채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 신원 조회로부터 내가 탈락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문제풀이 모두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추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답을 도출해 나가야 되는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